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에 이제 저희 같이 TA 시간에 다뤄보지 못한 부분을 오늘은 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설계의 기본 개념인데요. 어, 실험 설계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은 자연 실험과 동일합니다. 네, 예컨대 지난번에 TA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실험 대상과 통제 대상의 동일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어떤 물질이라든가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의 비커나 시험관 같은 것에다가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실험 대상에다가 실험 대상에게만 이제 처치를 가해서 두 실험과 이제 통제 대상의 결과 차이를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처치의 효과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이 이제 자연 실험에서의 인과성을 정확하게 이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그러한 디자인이나 컨셉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자연과학에서처럼 어떤 특정 물질, 용액 이런 것들과는 좀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실 이제 설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 이 실험 대상과 실험 개체와 이제 통제 개체의 그 동질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관건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출발선상에 동일하게 두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치를 가해야 그 처치의 효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갖다 두고 이제 그 통제 대상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확률적인 동질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 확률적인 동질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무작위 배정이라는 이제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이제 확률적 동질성을 이제 확보를 하죠. 무작위 배정이라 함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동일하다.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정해진다. 예컨대 주사위를 굴려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실험 집단, 홀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통제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거나 혹은 음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정한다거나 이제 앞면이 되거나 뒷면이 되거나 혹은 주사위에 짝수가 되거나 홀수가 되거나 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이제 2분의 1 절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도 사실 우리가 마술사가 아니고 어떤 트릭이 없다면 굉장히 운에 의해서 이제 무작위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무작위 배정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통제 집단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면 아마도 실험 집단의 특성과 통제 집단의 특성이 평균적으로는 동일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이제 10명 정도가 각각 5 명씩 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5 명, 5명 이렇게 구성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명, 5명 정도를 나눠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리 무작위로 배정을 했다고 하지만 5 명, 5명 정도로는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가 어떤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동 굉장히 근사한 값으로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굉장히 음 조금 큰 얘기는 하지만 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실험 집단에 5천 명, 통제 집단에 5천 명이 이제 각각 배정이 되는데 무작위로 배정을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아마도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대상이 유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인일 수도 있고 80 대, 90대 노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각각 배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5천 명 정도가 되면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평균 나이가 뭐 그 조사 대상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 42점 몇 세다. 실험 집단의 평균 연령이 한 42점 몇 세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통제 집단도 5천 명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정했을 경우에는 통제 집단의 연령도 아마도 뭐 한 42점 몇 세 뭐 많이 차이가 나 봐야 43 세? 한 이 정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대상의 그 개체 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적으로는 그 두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교육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심지어 성별의 그 구성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 여자의 이제 그러면은 그 비율 정도가 되겠죠. 뭐 비율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일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적 동질성, 무작위 배정을 통한 확률적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두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 그 실험의 음 바탕을 뭐 그걸 만들어 주 자연과학과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무작위 배정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난번 표본 추출이나 이런 데서의 무작위 어 추출 그러니까 표본 추출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경우에도 무작위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무작위 표본 추출은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라든가 또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수 그 모집단이 저희가 뭐 지난번엔 표본 프레임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틀이 있고 그 틀에서 우리가 전수 조사를 어떤 비용적이나 뭐 시간적인 그런 제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조사할 수 없을 때 그 모집단의 특성을 어 전수가 아니라 일정 수만 뽑아서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집단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뽑는 그 방법이 무작위 표본 추출이죠. 그래서 무작위 표본 추출은 모집단과 표본 간의 그 동질성을 그때는 모집단과 표본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제 외적 타당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과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무작위 배정은 실험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두어서 처치의 효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내적 타당성과 관련이 있고 선발 요인을 통제한다. 저희가 뭐 뒤에 가면은 셀렉션 바이어스 뭐 셀렉션 관련 그런 선발 뭐 요런 요인들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집단에는 독립 변수 처치를 도입하고 통제 집단에는 하지 않는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변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처치의 효과를 측정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고려해야 될 점 여전히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 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무작위 배정은 두 집단에 배정될 기회가 동일한 조건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사위 뭐 요런 것들 동전 던지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이제 현재의 관찰 시점 혹은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처음에 구성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언제 나타나느냐. 실험 집단에는 처치를 가하고 이때 근데 이제 저희가 사회고 저희가 행정학, 정책학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주로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의 이 처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정책 사업. 그렇다면
어떤 실험 집단에게는 이제 정책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통제 집단에는 정책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정책이라는 것이 뭐 일회성 정책일 수도 있겠죠. 예컨대 일회성으로 어떤 사업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한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회성조차도 어 그 보조금을 지급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보조금의 효과가 나오기까지의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교육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더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 최소 일 주일 한 달에서 최대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1 년 뭐 어떤 단년도 사업 혹은 다년도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효과가 이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처음에는 동질성을 이제 그 집단을 구성해서 처치 정책이 이제 음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두 집단이 고때의 특성 자체는 비슷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 실험 집단에는 음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그 이질성으로 인해서 특히나 시간적으로 가변적인 어떤 그러한 이질성에 의해서 처치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제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 혹은 실험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쇼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쇼크라는 것이 뭐 어떤 다른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지금 그냥 급하게 생각해 본 것인데요. 뭐 어떤 지원 사업의 예를 들면 지금 그 수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혜택을 오히려 받지 못하는 배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실험 집단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정책의 대상은 되지만 어떤 다른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이런 충격이 왔을 때 뭐 다른 그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제도는 현재 수혜받고 있는 제도에 지금 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혜택은 지원은 받지 못한다. 이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겪게 되는 이 역사 요인, 이 쇼크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치의 효과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확하게 추정을 해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그 차이로 인해서 처음 구성될 때는 굉장히 비슷한 집단이었겠지만 그 자체로 이 실험 집단에 속했다, 통제 집단에 속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받게 되는 어떤 그러한 요인 혹은 어떤 정책이나 뭐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커먼 쇼크가 아니라 한쪽에만 인제 가해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들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작위 효분 추출 이 부분과는 이제 엄밀히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배정 확률 자체를 통계적 확률을 동등하게 둬서 집단의 평균적 특성이 동질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이라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무작위 배정, 랜덤 어사인먼트를 이제 살펴봤는데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는 매칭이 있습니다. 매칭. 자 보시면 매칭의 경우에는 연구 가설에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을 어 무작위 배정의 경우에는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을 음 공통적으로 동질적으로 만든다라고 봤을 때 매칭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1대1 이라고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그러면은 뭐 저의 연령이라든가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특성을 나열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사람을 다른 통제 대상을 개체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겠지만 그냥 몇 가지 사항만, 특히나 그 연구 가설에 관련이 있는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변수들로 조금 제한을 해서, 이제 성별은 이제 뭐 여자다. 이제 학력은 예를 들면 뭐 석사 이상이다. 뭐 소득은 뭐 그냥 평범 혹은 뭐 평범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뭐 연령대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딱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과 사회 경제적인 부분 정도를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음 혹은 저희가 이제 같이 살펴볼 논문이 부패 경험과 뭐 부패 인식 관련 논문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부패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너무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큰 것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제 기대되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5만 원 이상의 상당의 어떤 부분을 이해관계가 있는 이제 사람에게 제공을 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설에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동질적으로 답을 동일한 응답을 한 사람을 이제 매칭을 뽑는 거죠. 저와 이제 동일한 사람. 그 실험 집단, 제가 실험체면 이제 저와 대상이 되는 짝이 되는 그런 통제 개체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묶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무작위 배정과는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보니 이제 관련이 있는 변수만을 중심으로 유사한 것끼리 이제 짝을 짓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밀한 짝짓기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동일을 해야 됩니다. 각 사례마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근데 이제 성별은 동일할 경우가 이제 쉽죠.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남자면 남자, 뭐 여자면 여자. 물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성별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이슈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동일 특성, 이렇게 아 요 프리시전 매칭을 하기가 이제 용이한 그런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연령대도 상당히 뭐 용이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구체적인 어떤 다른 변수가 될수록 동일한 특성을 갖는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경험 같은 경우에도 부패 경험도 그 경험에 대한 서술이라든가 우리 조작화한 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사람과 동일한 그 짝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완전히 정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별은 여자이고 나이는 30 대이고 뭐 학력은 대 4 년제 뭐 4 년제 대 4 년제 대학 뭐 졸업, 그리고 뭐 소득은 뭐 예를 들면 뭐 평균 이상인데 뭐 예를 들면 월 500 이상 뭐, 혹은 그다음에 부패 경험은 어떤 그런 부패 경험은 없음. 이렇게 모든 조건을 아무리 연구 가설에 관련이 되어 있는 몇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조사 풀에서 찾아내기가 너무, 그럴 경우에는 누락되고 탈락되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그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서 버려야 하는 관찰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변수에 대해서만 평균이 동등하게 해지도록 이제 하는 그런 것이 빈도 분포에 의한 짝짓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구성 자체는 다르지만 아까처럼 이제 집단을 구성을 할 때 마치 무작위 배정에서 저희가 그때는 확률적 동일성을 통해서 이제 확률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연구자가 좀 고려를 인위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고려를 해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그래도 이렇게 매칭을 시켰을 때 평균도 좀 그러니까 성별의 구성비가 비슷하고 연령이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 분포에 의한 짝짓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매칭의 다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성향 점수 매칭이라고 PS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PSM은 또 공직봉사 동기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이제 그 줄임말이 같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PSM은 Propensity Score Matching이라는 이제 그것을 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향 점수 매칭이 무엇이냐? 주어진 공변량들에 의해 실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비슷한 사례끼리 짝을 지어서 실험군과 통제군을 이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앞에 거랑 비슷한 건데 뭐가 다른가? 이게 주어진 공변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 플러스 연구 가설에 관련된 어떤 몇 개의 변수겠죠. 예를 들면 7가지 변수 정도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7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음 예를 들면 뭐 성별이 어떻고 연령이 어떻고 뭐 부패 경험이 어떻고 뭐 이러한 사람이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실험 집단에 속해 있을 확률이 예를 들면 뭐 30% 였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통제 집단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고런 그 공별량들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실제 실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30%가 되는 다른 개체를 이제 실험 개체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뭐 30% 라면 음 통제 집단에 속할 확률 뭐 또 뭐 반대로 이제 되겠죠. 이래서 이제 그 확률을 빼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실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비슷한 음 대상을 그 짝을 이 실험 집단에 있는 그 개체의 observation의 짝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하는 이러한 방식을 성향 점수 그러니까 점수 확률을 그냥 저희가 점수라고 하는데 그 점수가 성향 점수가 propensity score가 비슷한 고런 사례를 짝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 사후적으로 간주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PSM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쪼끔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이제 논문을 좀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A 자료에 이 PDF뿐만이 아니라 제가 2가지 논문을 올려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는 부패 경험이 인식된 공직 부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라는 논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향 점수 매칭과 이중 차분법을 활용한 컨설팅 사업의 효과 분석 이 2가지입니다. 먼저 부패 경험이 인식된 공직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이 논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은요. 네. 2가지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패 경험과 인식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인식이 우리가 그 경험을 촉발시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 논문을 읽어 보시면 경험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그 인식이 경험을 촉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변수는 상호 교환 그러니까 상호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딱 그 선행하는 그러니까 원인 변수고 무엇이 후행하는 결과 변수인지를 특정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그 2가지 다 쌍방향적인 인과관계를 계속 검증을 해 왔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 논문에선 적어도 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부패 경험이 있는 시민은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해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이 연구는 적어도 경험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성을 검증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를 또 보시면 이제 제가 계속 좀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연구는 이미 쌍방향적 관계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경험에서부터 인식으로 가는 그 인과를 검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 방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어 회귀를 저희가 많이 쓰게 되는 일반적인 다중회귀를 돌리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변수가 인과관계가 이제 쌍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귀론은 알아내고자 하는 그 정확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불편 추정량을 이제 추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매칭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도 이제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 부패 인식이고 독립 변수에는 여러 가지 그간 부패와 관련되어서 다른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져 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이제 독립 변수가 나와 있고요. 반향시 효과와 그다음에 정부와의 심리적 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차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요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겠죠. 뭐 이 연구에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 뭐 다른 선행 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변수를 이렇게 구성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는 공공부문 부패 인식이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뭐 혼인 여부, 직업, 지역,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다 통제가 되어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방법을 활용한 실제 연구의 예를 이제 보면 방금 살펴본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해서 네 이러한 어 자 이런 수식이 이제 보이는데요. 음 자 밑에 걸 먼저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시킨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 앞에서 살펴본 실험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부패 인식 수준 자체가 지금 종속 변수죠. 그러니까 부패 경험을 했을 때 부패 인식 수준하고 부패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인식 수준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경험의 효과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뭐냐면 어떤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있을 때 부패 경험이라는 트리트먼트가 이제 작용을 했을 때 두 집단의 부패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그 부패 경험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라는 거를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실험과 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집단 간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고 처치 부분이 부패 경험인 것이고요. 측정은 부패 인식 수준을 지금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 집단의 동질성이 이제 확보가 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제3 변수의 영향을 서로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일단 두 집단의 특성을 동질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은 부패 경험을 한 집단이 어떠한 그러니까 그 부패 경험을 하지 않은 집단 지금 통제 집단과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특성이 다르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히 지금 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부패 경험이 아니고 어 소득 같은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당치 않으니 음 음 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다의, 그러니까 부패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패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재산 변수. 예를 들면 음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의 어떤 가정 내에서의 부패에 대한 그 부모님의 인식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인식이나 어떤 그런 교육, 이런 부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라오면서 그 부모님이 이러한 부패,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부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아 쪼끔 잘 봐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청탁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예를 들면 뭐 선물을 좀 사서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그런 것도 너무 소소하다면 뭐 예컨대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쪼끔 부패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음 뭐 그런 금액을 계속 이렇게 지불하고 하는 것을 자라오면서 계속 관찰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본인의 경험을 하기도 수월하고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도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재산 변수, 그러니까 부모의 부패 경험 혹은 부모의 뭐 부패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당사자의 부패 경험과 당사자의 부패 인식에도 영향을 동시에 공히 미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의 그 부패 인식이라는 종속 변수는 이 사람의 그 경험만의 효과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변수의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통제를 해내지 못한다면 이 애초에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과 부패 경험이 없는 집단의 동질성 차이가 다른 변수로부터 애초에 차이가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두 집단 중에서 특히 실험 집단의 특성이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둘 사이의 동질성이 확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을 자기 선택 셀프 셀렉션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선택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수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계적인 수식을 통해서 이제 수식을 구성해서 살펴본다면 이런 내생성, 그러니까 뭐냐면 오차항에서 우리가 아까 부모의 부패 경험이라든가 부모의 부패에 대한 인식 혹은 가정 내에서의 어떤 교육, 이러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통계 모델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오차항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그 오차항에 잡혀 있는 그러한 재산 변수와 그다음에 이 연구의 종속 변수라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이 개인의 부패 인식 수준과 서로 연관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내생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엔더지니어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엔더지니어티 문제 때문에 OLS에 Ordinary Least Square 해서 그냥 우리 다중 회귀 분석, 일반적인 회귀 분석, 선형 회귀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자승 회귀 이 부분을 통해서 불편 추정량 unbiased, 치우치지 않은 정확한 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이게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계량 분석 수업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패 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을 매칭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할당과 이제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무작위 할당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실험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 이미 주어져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연구자가 어떤 그 설계를 해 놓고 서베이까지 서베이 혹 뭐 서베이나 아니면 뭐 음 관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양적인 자료들은 서베이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서베이나 아니면 하드 데이터를 이제 그냥 수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실험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트리트먼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연구자가 그 실험을 세팅을 해 놓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트리트먼트를 가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서 살펴보는 이러한 실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 이미 존재하는 자료로부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마치 무작위 할당을 한 것처럼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그러한 한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무작위 할당을 해서 애초에 그룹을 나누고 실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매칭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일 큰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의 현재의 부패 인식 수준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앞에서 실험을 보면 여기서 보시면 어 인식이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때의 인식이 측정이 되어야 하고 인 통제 집단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식이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의 인식이 측정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패 경험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식을 다시 한번 측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 설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어진 그러니까 단번의 시점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는 이미 어떤 집단은 부패를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부패를 경험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인식은 측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은 이미 부패 경험이 끝난 이후의 인식 수준이 있는 것이고 또 부패 경험 없는 집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현재의 부패 인식 수준이 어떤지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원래 실험에서 한 것처럼 측정을 하려면 보시면 실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과의 정확한 통제가 이루어지려면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동질적이지만 그렇지만 부패 경험이 없는 집단을 마련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 봐야 실제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패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또 부패 경험이 없는 집단의 반대 상황은 무엇이냐? 부패 경험이 없는 집단과 다른 측면에서 모두 비슷하고 모두 동일하지만 그런데 어 happen to 부패 경험이 있는 그런 집단이 부패 경험이 없는 집단과 다른 실험 집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면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과 부패 경험이 없는 집단은 애초에 다른 집단, 서로가 특성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 놓은 부분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과 비슷하지만 부패 경험이 없는 집단이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관철을 할까요? 또 부패 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슷하지만 부패 경험이 있는 집단은 어떻게 관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매칭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한번 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논문에서도 보시면, 자, 경험 집단에서 경험시 부패 인식 수준에서 어 경험 집단에서 경험시 부패의 인식 수준은 관찰 가능하다. 그리고 미경험 집단에서 미경험시 부패의 인식 수준은 관찰 가능한데, 문제는 미경험 집단이 경험을 했을 때, 부패를 경험했을 때 도대체 인식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반사실, counterfactual,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는 것과 카운터되어 있는 부분, 반대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C2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부패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인식 수준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카운터 팩추얼 같은 경우에는 C1의 반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 ATT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게 무엇을 줄이는 말이냐면은 뭐 여기 이미 여기 위에 상단 이 표 2의 상단에 보시면, 자, 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treated. 그래서 이 treated가 실험 집단인데요. 이 실험 집단의 인과 효과. 그러니까 실험 집단의 인과 효과는 실험 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제 집단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반사실 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경험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패 경험의 효과는 바로 ATT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부패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부패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그 지금 untreated 그룹인데, ATU는 뭐냐면은 이 그룹은 현재 지금 부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패를 경험을 했다면 도대체 그 효과는 얼마였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ATU, 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Untreated가 ATU인 거죠. 그러니까 ATT와 ATU가 지금 다르다고 여기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경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경험에 반응하는 양도 다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그래서 그 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부패 경험에 의한 인식 변화의 그 차이가, 효과가 ATT와 ATU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중 평균 한 어딘가에 아마도 전체 사람들의 집단, 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사람들의 그 평균적으로 부패를 경험했을 때의 어 발 부패를 경험했을 때 변화하게 되는 부패 인식 수준은 아마도 이 두 집단의 인식 수준의 변화의 그 가중 평균, 그러니까 그 중간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보고자 하는 ACE라고 해서 이 페이지의 이제 마지막 줄, 거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것을 평균 인과 효과, 이제 average casual causal effect라고 해서 ACE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것이 정말 true 값이다. 전체 집단의 음 부패를 경험했을 때 변화하는 인식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뭐 이 수업 자체가 정책 평가 수업이라 분석 평가 수업이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논자시를 살펴봤을 때 석사 논자시에서도 이미 이 counterfactual, 반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10 개년치를 살펴봤을 때 제가 본 것은 한 번이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본다면은 2번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ounterfactual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counterfactual가 주로 저희 행정대학원 수업에서는 정책 평가 수업이나 아니면은 박사 과정에서의 좀 그 계량 3 뭐 요런 거 이상을 갔을 때, 정책 분석 연구, 평가 연구 요런 부분에서 인제 이러한 카운터 팩추얼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그것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에서부터 나온 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실험 설계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나온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실험 설계가 제대로 동질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을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 카운터 팩추어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치 자연과학 상태, 자연 실험 상태에서 자연 과학의 실험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트루 값을 트리트먼트의 트루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카운터 팩추어, 그다음에 평균 인과 효과, 이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논문 자격 시험이나 이런 아니면은 뭐 다른 수업에서 카운터 팩추어가 나온다면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조사 방법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그리고 동질성이 깨졌을 때 이 처치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도를 좀 어 눈여겨 보시고 이제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칭 및 이중처분법을 이제 활용한 다른 연구 중 하나가 이제 성향, 두 번째 제가 붙여 드렸던 성향 점수 매칭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이 사업의 효과 분석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리트먼트가 지금 처치가 이 정부 지원 경영 컨설팅 사업이 지금 트리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똑같이 실험 설계의 그러한 설계 방법을 따르고 있고요. 여기서 PSM과 DID라고 나와 있는데, 이 PSM은 언제 쓰이느냐? 앞부분에 있는 이 성향 점수 매칭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간의 그 동질성을 확보할 때, 그때 바로 성향 점수 매칭을 활용을 하고요. DID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보시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부분에서 요건 이제 준실험 설계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효과의 크기를 자 밑에 있는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그 그림을 같이 보시면 수혜 기업의,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의 애초에 경영 성과를 O1이라고 했다고 보고, 이제 정책 지원이 이 수혜 기업에서는 있었고 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수혜 기업의 경영 성과가 O2로 변화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비수혜 기업의 경영 성과는 애초에 O3였고 정책 지원은 받지 못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비수혜 기업의 경영 성과는 O4로 이제 변화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의 엄밀한 효과 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은 O2 O4 O1 O3도 있는데, 이제 저는 밑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뭐냐면 O2 O1은 무엇일까요? 수혜 기업이 그러니까 수혜 기업이 정책 지원을 받았을 때의 효과죠. 왜냐하면은 정책 지원이 중간에 트리트먼트 개입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O1이었는데 지원을 받고 나서 O2로 변했으니까 수혜 기업의 정책 지원의 효과는 O2 O1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 지원의 효과가 O2 O1이냐라고 봤을 때, 수혜 기업과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켰을 때 수혜 기업하고 굉장히 거의 뭐 예를 들면 동질적이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책 지원 효과가 O2 O1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이 비슷할 것인가, 동질적일 것인가. 그러니 애초부터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은 특성 차이가 있는 기업이었다고 치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수혜 기업에 대해서만 정책 지원의 효과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다 망라해서 전반적인 평균적인 정책 지원 효과를 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책 지원 효과겠죠. 그러다 보니 비수혜 기업이 만약 정책 지원을 받았을 때는
도대체 이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O2-O1은 수혜 기업이 정책 지원을 받은 효과에다가 수혜 기업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성숙 요인과 인과 요인이 다 역사 요인이 다 반영된 것이 O2-O1이라고 한다면, O4-O3는 뭐냐? 비수혜 기업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숙 요인이라든가 역사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비수혜 기업도 아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제외를 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부분들을 제거를 했을 때의 정책 지원 효과를 우리가 이 이것이 바로 어 이것이 바로 다 그 참 정책 효과의 참된 효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쪼끔 트리키한 부분이 있는 게, 어 설명을 쪼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두 기업, 그러니까 수혜 기업하고 비수혜 기업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어 여기 지금 O2-O1 에서 O4-O3를 뺀 요것이 참된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두 두 기업의, 그러니까 두 집단의 성숙 요인과 역사 요인이 지금 동일하다고 전제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 지원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숙 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간의 흐름 도중에 있었던 역사 요인이 두 집단의 커먼 쇼크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O2에서 O1을 뺀 부분만은 정책 지원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 요인이나 성숙 요인이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라서, 비수혜 기업도 변화한 분이 있다면 그게 성숙 요인과 이제 역사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제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이 효과 크기를 계산을 한 것인데, 지금 거기다가 더해서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두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책 지원 효과를 정확히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비수혜 기업의 성숙 요인, 역사 요인과에 의한 그 변화분과 수혜 기업의 역사 요인과 성숙 요인에 의한 변화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차이는, 종속 변수의 차이는 우리가 요렇게 O2-O1 에서 O4-O3를 뺀 것만으로는 또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좀 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제 감안을 하셔서 이제 이 실험 실험이 아니라 이 조사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붙여 놓은 부분은요. 요 부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을, 여기서는 '매칭을 왜 했느냐.'라고 보시면 표 5를 보시면, 이 정부 지원 경영 컨설팅 사업을 이제 받은 수혜 기업의 매칭 전 평균이 있고, 비수혜 기업의 표본 이 평균이, 매칭 전 평균이 있는데, 보시면 뭐 propensity, 이건 propensity 이 어디에 속할지 성향 점수인 것이고요. 이제 보시면 이 성향 점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집단에 속할 확률 propensity를 이제 그 스코어를 보여주는 것인데, 매칭 전에 이 수혜 기업 같은 경우에 0.076 으로 이 수혜를 받을 만했다. 그러니까 0.003 보다 더 커서, 0.076이 더 크죠, 지금 뭐 0.03 보다는. 그래서 수혜 기업은 이 수혜 기업에 속할 이 성향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뭐 이 부분이 다기보다는 애초에 수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과 자산, 이런 것들이
비수의 기업보다 훨씬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은 지금 동질하지 않죠. 그런데 매칭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표준화 차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매칭 전에 비해서 매칭 후에 지금 표준화를 했을 때 굉장히 동질적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매칭을 통해서 두 집단 간 동질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성향 점수 매칭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향 점수 매칭을 해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해서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들의 동질성을 이제 확보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 제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O2-O1, O4-O3라는 이 통지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DID, 그러니까 DID가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difference가 이 O2-O1이 difference고요. 그다음에 이 O4-O3가 difference입니다. 그래서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두 번을 이제 이중 차분을 한 거죠. 두 번을 뺐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통제 집단 사전 좌우 측정의 이 효과 크기 살펴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DID가 그런 개념이다. difference in difference로.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효과 크기를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회귀 분석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식 3과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뺀 것이 왜 이 식 3과 같으냐? 이것은 이제 계량 분석 시간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요 수업의 범위를 좀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이러한 개념이다라는 걸 설명만 드리고 식 자체를 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베타 1이라고 식 3에서 베타 1이라고 나와 있는 이 회귀 계수는 다른 것들이 다 요인이 통제될 경우, 그 동일한 경우 뭐 세트리스 페리부스 가정이라고 우리 경제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요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 베타 3라는 것은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평균적 경영 성과 차이를 이제 의미를 하고, 베타 3는 다른 요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 통제되어 있는 경우 지원 전후의 평균적 경영 성과 차이를 나타낸다. 요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이 DID를 그 회귀식으로 나타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 두 더미 변수를 곱해 있는 곱하여 나타나는 그 앞에 붙어 있는 베타 3라는 이 회귀 계수인데요. 이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뭐 지원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뭐 지원 효과가 오히려 반대인 그렇게 가설에서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사업의 효과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베타 3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왜 이 회귀 계수가 그 우리가 여기 살펴본 효과 크기의 이 차이 이거랑 왜 이게 같으냐라는 부분은 이제 추후에 좀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모건의 윈십 2007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2015년 판인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1 판에 소개된 인과 문제 반사실 매칭 통제 부분을 음 쪼끔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counterfactual이라는 그 개념이 뭐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나타나 있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고, 살펴볼 수 없는 반사실은 요렇게 counterfactual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propensity score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이미 앞에서 컨셉 자체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뒤에 부록처럼 붙여 놓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만 한번 보면요. 자, 매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화살표를 보시면 이 D가 뭐냐면, D가 아까 그 트리트먼트 그룹과 어 컨트롤 그룹에 이제 속하게 되는 그 부분을 이제 갈라지는 분기점, 그 우리 지금 독립 변수로 살펴본 고 부분, 그 집단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S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음. 예를 들면 아까 수혜 집단,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이 있는데, 그 아까 보셨다시피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어떤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랐죠. 그러한 요인들을 지금 S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가 달랐기 때문에 D에 D가 이제 0 인지 1 인지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S는 그런 매출액이나 어떤 영업이익, 뭐 그러니까 부채 뭐 이런 부분, 기업의 뭐 규모 뭐 이런 것들이 S.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혜 집단이냐 수혜 집단이 아니냐 이 부분이고, Y는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결국 그 경영 성과들, 뭐 아니면 아까 부패 인식 이런 종속 변수가 바로 Y입니다. 그래서 매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D에 속할 확률을 밸런스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혜 집단에 속할 확률과 비수혜 집단에 속할 확률,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제 매칭을 통해서 어디에 속할지 일단 이 앞부분에서 밸런스를 잡아 주는 것이,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속할 확률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는 것. 마치 우리가 무작위 배정해서 본 것처럼 그것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문제가 바로 '우리는 매칭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계량 분석 시간에 더 살펴보실 이 리그레션이라는 문제는 이 Y에 영향을 미치는 X의 문제들을 이제 컨트롤한다, 통제하는 문제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어 준다는 부분이 매칭이라면, 그 부분, 애초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 조 인 원인 변수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이제 그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원인 변수 외에도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3 변수들의 영향을 이제 사후에 통제하는 부분이 바로 X가 이제 Y에 미치는 그 영향을 통제하는 부분이 이제 리그레션이고, 통제, 어저스트라고도 하고 지금 컨트롤이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X라는 게, 저희가 지금 원래 원인 변수를 X로 많이 두는데요. 여기서의 X는 그 X가 아니라 오히려 제3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3 변수의 영향력을 없애버린다, 제3 변수의 영향력을 컨트롤한다. 여기서는 partial out이라고 합니다. partial out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발라낸다. 제3 변수,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발라내는 부분을 우리는, 그것이 이제 그 리그레션의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매칭의 문제와 이 리그레션의 문제를 이 저자들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칭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석사 조사 방법론에서는 준실험,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그다음에 비실험 설계로서의 회계 분석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컨셉이라든가 디자인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사실 이 매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중차분은 어 정책 평가 뭐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계량 수업에서 쪼끔 다뤄질 수 있을까요? 뭐 고 정도고, 이제 박사 수업으로 가야 쪼끔 더 심화된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래도 요새는 이제 석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예전과 제가 석사 과정을 다닐 때와 지낼 때와는 굉장히 다르게 바 뭐 다양한 발전된 방법론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을 이제 심심찮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길게, 조금 복잡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논문들 한번 정독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모건의 윈십 책도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관련된 부분만 이제 3장, 아마 3 장일 겁니다. 3장 부분을 발췌를 해 가지고 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쪼끔 길게 되었는데요. 오늘 TA 세션 동영상으로 보충해 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